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신장식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국회의사당 역 앞,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신장식이 간다 라고 하는 새로운 코너를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 이슈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직접 전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첫 이슈, 첫 방문지를 바로 국회의사당 앞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시다시피 국회의사당 앞에는 많은 분들이 천막을 치고 자신의 주장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보건의료노조 노동자들입니다. 공공병원에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됐다, 이렇게 하면 공공병원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노동자들도 다 지금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현장, 단식 농성을 엊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왜 단식 농성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당사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이 간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십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자, 신장식이 간다. 첫 코너. 첫 시간으로 오늘 제가 찾은 곳은요, 지난 월요일 4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 국회 앞 농성장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의 지원 예산 편성을 촉구하면서 농성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해서 오늘 농성 함께하고 있는 분들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농성장에 함께하고 계신데, 우선 이 농성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 소개를 각자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선원병원의 지부장 김장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입니다. 네,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지부장 박윤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료원 장영남 지부장입니다. 네,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지부장 이한섭입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농성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지금 28개 공공병원 지부장님들이 단식 농성, 그리고 전체 농성 하고 네. 계신 분들도 더 네. 계시고, 단식 네. 농성 외에도.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원, 공공병원들이 지금 대부분 참석을, 네. 농성을 함께하고 계신 건가요?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 중앙에서는 저하고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단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26분들은 공공병원 지부장님들이 직접 하고 계시고, 농성은 단식은 안 하더라도 농성은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역할 분담해가지고 날짜 정해서 올라와서 하루씩 동조 단식을 하고 내려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병원이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아니, 공공병원이 네. 전체 병원의 5.8%인데요. 예, 5.8%. 네, 예. 거기에는 이제 국립대병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 했던 네. 지방의료원 35개 중에, 네. 그리고 적십자병원, 서울시 산하 3개 병원 중에 우리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지부장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 때 공공병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하거든요. 대체로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의 5.7%? 5.8%? 근데 코로나 환자의 80%를 공공병원에서 전담했잖아요. 숫자만 들어도 이건 과부하다, 갈아 넣었구나 라는 느낌의 숫자만 들어도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덕분에 챌린지, 여러분들 덕에 히어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보였던 이 히어로들이 지금 조끼를 입고 이 자리에 계시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11번 질문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농성장에 하는 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그렇게 덕분에 국민들에게 보였던 그 분들이, 그 당사자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왜 이렇게 오늘은 국회 앞에서 밥을 굶어가면서 조끼를 입고
농성을 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나순자 위원장님. 네. 덕분에라더니 영웅이라더니 지금은 토사구팽입니다. 아, 네.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3년 4개월 중에 2년 6개월을 전담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만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의사도 떠나고 환자도 떠나고 그래서 그 공공병원의 기능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일반 환자들을 봐야 되는데 네. 환자도 돌아오지 않고 의사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려면은 한 4년 정도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4년. 네, 근데 정부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지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6개월만 지원하고 지금 끊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병원 경영 상태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네네. 이렇게 가다가는 공공병원이 고사되겠다, 붕괴되겠다 이런 절박함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코로나 환자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이 경영 위기 상태에 몰린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회복기 예산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 그것을 촉구하면서 지금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회복기 예산이라고 해서 이거 코로나 환자만 한 2년 넘게 보고 나면 일반 환자들을 진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회복하기 어렵다 이걸 인정을 하는데 그 기간이 딱 6개월 뿐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 보건의료노조에서 내주신 거 보니까 98.2% 손실보상 예산이 네. 삭감이 된 거죠. 전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네. 그냥 영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98.2%. 이거 98.2%고 나머지 126억 1천만 원만 예산에 넣는데 이거는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들은 민간병원 지원액이에요. 왜냐하면 민간병원들은 처음에는 코로나 환자들을 안 받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병상이 부족하니까 민간병원들을 정부가 섭외를 하면서 손실보상을 1년을 해주겠다. 네네. 이렇게 해서 그 1년 거를 지금 민간병원에 지원을 하는 액수가 126억이고 공공병원은 빵원입니다. 6개월 다 지나서. 근데 전문가들은 4년 정도 걸린다. 근데 정부에서는 6개월이면 다 됐지. 다음부터는 공공병원이 각자 알아서 해. 지금 이런 거네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공공병원에서 지금 병상 가동률이 50%다. 보니까 서남병원 이가희 간호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왜 50%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우선은 코로나 환자를 받으면서 원래 우리가 병원에 오시던 환자분들을 다 소개를 한 거예요. 예, 지금 서울시 서남병원 서울시 김정은 지부장님이시죠? 네, 네. 예, 마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오면서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이 됐고 코로나19 환자만 보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일반 병원 환자들을 갖다가 다 내보낸 상황이에요. 외래조차도 문을 닫고 나서 한 상황이니까 네네. 그동안에 우리 병원을 계속 다니시던 이제 환자분들은 2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 환자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일반 병원으로 2022년 5월에 이제 일반 병원으로 전환을 했는데 우리 병원이 오픈을 했더라고 이제 일반 음식점처럼 여기 개원했네 뭐 음식점 열었네 하고 나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있었던 병원에서 다시 우리 병원으로 오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 이제 의사들도 다 떠났고 그리고 환자들도 다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오려면 우리가 4, 5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원을 하고도 이 어느 정도의 이제 올라오기까지도 4, 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병원이 그냥 개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 동안은 정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원이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 6개월밖에 보상을 안 해주니까 1년 동안은 계속 적자인 상황이니까 지금 있는 데에서 까먹고 결국에는 뭐 대출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병원이. 자, 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우리 박윤희 지부장님. 마찬가지 상황입니까? 어때요? 비슷해요? 상황이? 네, 지금 회복기 지원이 안 되면서 의사들도 다 떠나고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다시 회복되려면 그 담당 의사를 그 환자분들은 찾아오시거든요. 이미 내과 의사도 5분이었는데
환자들이 이제 돌아오려면 뭔가 좀 의사들도 좀 제대로 갖춰주고 그리고 진료나 이런 거 제대로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사실은 회복 코로나 환자가 아직도 5%는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코로나 환자도 진료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환자분들이 아직도 코로나 하나 이런 그 지역의 환자들도 많으시고 아직도 그런 부분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자가 지금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의료원 같은 경우 공공병원들 운영 대체로 지금 이 적자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선암병원 우리 선암병원 지부장 김정은 지부장님. 네. 그 이제 약품이나 물품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 물품을 갖다가 3개월 있다 이제 지급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계속 늦추고 있어요. 그래서 돈 주는 걸 뒤로 네. 사정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늦추고 있고 저희 이제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성과수당을 갖다가 지급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네. 그것들을 갖다 지금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짜잘한 복리후생비 같은 거 워낙에 이제 우리가 뭐 운동을 하게 되거나 하면 줬었던 그런 조그마한 복지 같은 게 있거든요. 몇만 원 안 돼요. 네. 공무회비라던가 이런 네. 것들이 지금 다 스탑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는 그 노동법에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는 어쨌든 미룰 수 있는 한 다 미루고 있다. 지급을 하지 않거나 임금 체불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성과수당이나 이런 거를 임금 체불로 보면은 체불로 볼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은데 굉장히 지금, 경계가 예, 애매한데 보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어쨌건 이게 병원의 또 잘못도 아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시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노동조합도 이제 병원에다가 막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력으로 되는 문제들이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서로 이제 합의를 어느 정도는 해가지고 조금 이제 조금만 기다려보자라고 하면서 참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러면 예 말씀. 병원에서는 이제 해결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대출을 이제 하고 있는. 대출. 네, 대출까지 이제 받은 병원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아무리 근데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혹시 대출 받은 병원 있으세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 아니요, 저희 집에는 없고요. 여기 뒤에. 임금 체불. 임금 체불. 강진의료원. 강진? 네, 강진. 전남 강진? 강진의료원 직장인데요. 전남 강진 의료원에서는 임금 체불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임금 체불 상황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9월 달에 추석 명절 수당이 원래 9월 20일 날 지급이 돼야 되는데 병원 측이 자금 보고가 안 돼가지고 9월 말로 해가지고 지급은 완료됐는데 이제 병원 측에서는 수당의 목적이어서 말이라도 지급을 했으니까 이건 임금 체불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병원 측도 지금 저희 서남병원이랑 비슷하게 약제비부터 해서 시작해서 다른 데 지출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서 임금 체불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선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을 안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선지급하는 식으로 지금 앞에 걸 먼저 막고 뒤에 뭐 이렇게 지금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대출 받은 병원 있습니까? 대출? 천안의료원 직장님이 있는데 지금 안 오셨고. 네. 의정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박윤희 지부장님이십니다. 네. 아까 말씀 중간에 분이 하셨는데 천안의료원, 부산의료원 이제 이런 것도 대출을 받았다고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퇴직 적립금 불입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불입하지 않고 그다음에 약제비를 좀 밀리고 관리비 같은 거를 밀려놓고 체불은 하지 않아야 되니까 최대한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건 지불을 하지 않고 이제 임금을 이제 주긴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도 이제 명절 때 명절 수당 같은 게 이제 나와야 좀 가족들을 만나보는데 그게 좀 명절 때 안 나오고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좀 힘들었던 게 있고 사실 이런 거를 체불을 안 한다고 하지만 이런 걸 지금 밀린 상황에서 임금을 안 주는 거지 현재 체불이 되고 있다라고 사실상. 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지부장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 강원도 삼척의료원 장용남
지부장님. 네. 그쪽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다 똑같고요. 지금 지방의료원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병원에서도 이제 자구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까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저희 단편적인 예로 보면 저희들이 내과 의사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네. 뭐 임시방편적으로 가정의학과를 설립을 해서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충원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자구책을 가지고 가는 좀 암담한 현실이죠. 공공의료원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그대로 실현하기보다는 일단 돈을 좀 자구책 우선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이현섭 지부장님, 그쪽 병원 사정은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경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 네. 그 우연치 않게 이제 경기 동남부 쪽은 큰 종합병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든지 지금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아직은 상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단식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님이 쪼아서 하시게 된 겁니까? 아니요, 공공은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쭉 상황을 보니까 나 위원장님, 그 누가 봐도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부가 예산 편성 지금 얼마나 한 겁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고 네. 이게 이제 병원마다 회복하는 수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빨리 회복하는데도 조금 있고. 옆에 경쟁병원이 네, 네. 없는 곳은 회복이 빠르고 네, 맞아요. 서울같이 대도시나 이렇게 경쟁병원이 많은 곳은 회복이 굉장히 느리네요. 네, 그리고 지역에서도 경쟁병원 없어도 예. 굉장히 어려운 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럴 수 회복이 있고요. 느린 데들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복지부에 얘기를 했었어요. 회복비 지원 더 해줘야 된다. 6개월이 아니라 정상화될 때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는 충분히 해줬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복지부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어려운 상황이 네, 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실제로 이 얼마나 적자인지 이거를 다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35개 지방의료원들을 계산을 했는데 올 1년 적자가 3,200억이 된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이제 서야 복지부도 어쨌든 지원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부가 이 3,200억 중에 80%는 중앙정부가, 20%는 지방정부가, 그래서 80%에 해당되는 2,895억 원을 국회 보건복지부에 올렸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렸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쨌든 여야가 만장일치로 이걸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원회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네네. 예산 증액은 기재부가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국회에선 증액을 못해요. 네네. 이건 그냥 감액은 의견이지 기재부가 다시 그 엑셀 시트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시트 작업 다시 해서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세요. 이거는 네. 당연히 정부가 해줘야 된다. 그런데 기재부가 이거를 동의를 해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세수가 50조 이상이 펑크가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런데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경고를 했으면 애초에 예산을 왜 이렇게 짰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공병원 지원 예산을 0원으로 빵원으로 짰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지부에서는 이제 처음에 소개 명령을 내릴 때 6개월치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자기네들도 그런 기준을 세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걸 다 해줬고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 환자들을 보면서 지원이 충분히 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충분히 그 코로나 시기 때는 왔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정상화가 안 되다 보니 네. 계속 그 돈으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도 네, 주고 네. 있고 그래서 그 돈들이 거의 이제 지금 바닥이 난 상태고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병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초창기에는 복지부도 충분히 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이제 지금 와서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이제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현장을 일도 모른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면 두 번째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보니까 공공병원과 관련해서 야 이거 뭐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정책적 기조가 있기 때문은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언론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둘 중에 뭐가 더 큰 원인이었을까요? 저희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실제로 공공병원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네. 아예 정책. 아예 어디에도 문건에도 없고요. 필수 의료 강화라는 얘기로 지금 대체되고 있고, 네네. 네,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이 이 정부에서는 후퇴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반영으로 예산도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런 거일 것 같고요. 예, 하나의 추정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필수 의료 강화, 지역 의료 강화와 관련해서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만 네. 지역 거점 병원인 이 지방의료원, 공공병원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하고 합의한 공공의료를 확충을 하기 위해서 6개 병원에 대해서 확충을 하는 걸로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울산의료원, 강주의료원 이런 데도 지금 예타가 다 지금 예타에 다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진주의료원 홍준표 예, 도지사가 폐쇄. 폐쇄했잖아요. 거기도 새로 짓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도의회에서 예산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산 좌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살리고 좀 이렇게 강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네. 저희는 후퇴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공의료, 공공병원 말은 많이 했는데 일단 코로나에서 5.8% 이 공공병원이 80%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전담했다라는 것만 봐도 그 역할이 어느 정도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공의료, 공공병원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공공병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다 없어지면 무슨 일 벌어집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공공병원이 병원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없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공공병원은 현재 비급여 의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과잉 진료를 그래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지역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 병원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60% 이상으로 전국에서 높은 편이고요. 네. 중증 장애인 치과치료, 무료 이동진료, 성폭력 관리 원스타, 네. 지역 민간병원에서 꺼리는 정신과 환자 진료, 정신과 환자 입원 치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공공병원들이 없으면 지역 주민이 갈 병원이 없어서 원정을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랄지, 그리고 소아 청소년과 분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방에서 찾기 힘든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이 없어지면 이런 아주 사회 안전망, 아주 기본적인 의료가 없어지는 거죠. 네. 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사회 안전망, 기본적인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중국에서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들 둔 부모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요. 공공병원에도 환자가 많이 올 거고, 이게 만약 코로나19 같은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감염병 사태로 다시 확산이 된다면 공공병원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저희 병원에는 아직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성남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에 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농성을 하는 이유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감염병이 이제 전문가들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도래를 할 거라고. 그럴 거라고 했어요. 5년마다 한 번씩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이 우려돼서 솔직히 코로나19 때에도 민간병원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랬죠. 공공병원이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준다라고 하니까 붙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또 새로운 감염병이 또 시작이 됐었을 때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내년 1년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올려서 80% 수준, 작년 예산 80% 수준으로 다시 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농성은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산 통과 가능성과 이 농성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국회도 들어가서 의원님들 면담을 하고 네. 또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좀 들어보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워낙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가 적어져가지고 네. 줄어들어가지고 돈이 없는 상태인데 네. 굉장히 많은 예산을 깎아놨잖아요. 네. R&B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증액할 게 많다. 근데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액수가. 그래서 걱정이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은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번 12월 2일까지 2일날 예산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못했고,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국회가 굉장히 뭐 쌍특검이나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예산이 합의되기가 좀 어렵고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다. 네. 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12월 말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그때까지 그래서 그럼 단식하실 거예요? 저희가 너무 걱정이고요. 근데 저희는 이루어질 때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본회의가 12월 8일, 9일 뭐 이때도 한 차례 있긴 한데 그때까지 정리가 되면 좋겠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재부 장관이 지금 나가고 새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나가시는 기재부 장관이 그걸 책임지고 하실지, 그게 이 참 예산 의문입니다. 논의하는 시기에 네. 외국을 간다라는 게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총선 출마 위해서 지금 맞습니다.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산과 관련된 싸움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나가시면 어떡하나. 이 많은 분들이 농성하고 계시는데요. 나순자 위원장님이 2년 전에도 한번 단식 농성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때는 요구 사항이 뭐였어요? 2년 전에도 예산 확보 농성이었고요. 네. 저희가 2021년도에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해줘서 보건복지부하고 공공의료 확충하고 보건의료 인력도 확충하자라는 네. 합의를 했었습니다. 합의했죠, 맞아요. 근데 그 합의를 그때. 하면은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예산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농성을 했었는데, 단식 농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일찍 끝났어요. 12월 네. 2일까지 진짜 끝나가지고 열흘 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자, 농성 하시면서 우리 한 말씀씩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변의 시민들이나 주변의 뭐 가족들 당장 왜 거기 가서 밥 굶고 있니? 라고 이야기 물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답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또 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더 이슈화 좀 시키려고 하는 중이고요. 근데 사실 조금 말이 길어질 것 같을 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도농 복합 지역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대학병원이라든지 민간병원들은 들어오기에는 이 수지타선을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웬만한 종합병원들이 없고 검사가 가능한 병원들이 없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그 취약 지역에 있다 보니까 회복이 좀 빨랐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이곳에서 하는 역할이 뭐 심내혈관 뇌 쪽의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쪽 순환기계 쪽 질환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치료들도 이제 대학병원들과 협업을 하면서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여주가 됐던 뭐 경기 동남권에 있는 분들이 뭐 분당이나 최소한 서울까지 가셔야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맡아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회복이 좀 더 빠른 편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역할이 지역에서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야간 소아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이천시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또 야간에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분들이 잘 와닿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아니면 가족들도 그렇고요. 이제 좀 거기까지 가서 왜 그러고 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자기가 누려왔다는 거를 아니면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한 이런 감사함을 좀 느낀다 그러면은 아마 좀 이해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이현섭 지부장님이셨고요. 강원도 삼척의료원 장용남 지부장님. 예, 농성하시면서 어떠세요? 시민들께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세요? 당장 뭐 시민들보다도요. 네. 제가 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주문진에 계신데 3일 만에 통화를 했죠. 그래서 어디냐? 그래서 국회 앞입니다. 거긴 왜 갔니? 단식 농성하러 왔습니다. 단식 밥 안 먹어? 그래서 네, 밥 안 먹습니다. 아니 거기 왜 가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식이 뭐 내년부터는 임금 체불 당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단식 투쟁하게 왔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가족조차도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조금 그 관심에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뭐 시민들이 오죽하겠냐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뭐 이것에 대한 인식은 관계 종사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라서 공공의료에 대한 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더 각성해주고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공병원 종사자들이 이렇게 집단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저희 뉴스하이킥을 통해서 알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얼마입니까? 2,895억. 이 2,895억, 지금 3,000억 원 정도가 줄였는데 엑스포 유치 예산이 5,570억, 29표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예산이 어디에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더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건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처음 이렇게 공공병원 종사자들이 단식을 집단으로 28분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어느 분이? 자, 서남병원 지부장님이신 김정은 지부장님.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저희는 코로나19 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공공병원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들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염병이 다시 올 텐데 공공병원이 없어진다면 그거는 또 누가 막아낼 수 있을지,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덕분에 그리고 K방역 그것들이 계속 온전히 지속될 수 있도록 국민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재부 장관님한테 한 말씀 하시죠, 나순자 위원장님.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저는 아끼지 않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코로나 시기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코로나 환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왔던 공공병원들을 이렇게 붕괴되고 고사되게 놔둔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2의, 제3의 감염병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가 여기에 대한 투자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기 위한 투자이고 또 이런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를 살리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목표가 이루어지고 소중한 일터 공공의료 현장으로 건강하게 돌아가셔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분에 같이 하면서 저희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혼자 하고 있는 건 처음이래요.
처음이 되는 네? 현장은 현장 첫 현장을 여기. 첫 번째를 저희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많이 가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 앞으로 저희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세요. 네, 예. 고생하지 마십시오. 빨리 끝내십시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